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건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을 인수할 때 심사하는 절차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계약 전 알리를 고지의무를 할 거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봐서 이 고객을 우리가 보험을 인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걸 언더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의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 진단을 분류하고 보험료 및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언더라이팅을 다른 말로 계약 심사나 계약 선택이라고도 불러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네모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언더라이팅은 계약 심사 또는 계약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고요. 우량 피보험자를 선택하고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팅은요, 언더라이터, 보험 설계사, 보험 상품 개발자, 보험 계리 담당자, 보험금 지급 조사 담당자, 최고 경영진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이제 있는 직원들 모두가 사실은 언더라이팅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6명 이렇게 써놨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박스 안에 언더라이터, 설계사, 보험상품 개발자, 보험 계리 담당자, 보험금 지급 조사 담당자, 최고 경영진 이걸 다 넣어놔요. 그래 놓고 자, 언더라이팅과 관련해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언더라이팅이 왜 필요하냐? 우선은 보험가입자의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할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배제하게 되는 역선택이나 이제 보험 사기나 이런 것, 어떤 그 보험료를 부당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위험률 차이 관리를 통한 보험회사 경영성 안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선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잘 보험료를 내시는 분을 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를 뭐 속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손해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잘 가입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계약의 인수 및 보험료 한도 결정,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나온 문장 있죠? 요거를 줄이면 요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이제 가입하는 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인수라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입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인수, 보험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승인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시킬지 말지, 그 다음에 보험료를 얼마 받을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게 뭐다?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더라이터입니다.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뭐 보험회사 직원들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라이터의 역할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장 한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이제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더라이터고요. 언더라이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 자격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 3단계로 이제 전문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 자격 제도는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의무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보유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은 뭘 가지고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리름을 고지사항 등을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분들의 판매 채널의 모집 보고서,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확인한 사항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의적 진단, 우리가 이제 그 진단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 심사를 받는 경우, 그런 그 보고서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부 확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외부 기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적부 언더라이팅의 이제 원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계약자의 가족관계,
언더라이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예, 과적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종교활동 참여 여부.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더라이팅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차로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모집 종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우리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요. 설계사분들이 이제 1차 언더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이나 현재 증세 등 건강 상태, 직업, 소득 이런 것들을 언더라이팅의 판단 자료라고 알리고 자필 서명하도록 잘 작성하시도록 안내하는 것 자체가 1차적 언더라이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언더라이터에서의 보험 설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예, 보험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설계사분들께서 언더라이팅 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또 언더라이팅을 좀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고지 의무나 이런 데 1차적인 사항에 뭔가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이 필요한 경우, 연령이 좀 높거나 뭐 질병을 좀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진단이나 서류 진단이나 방문 진단 이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류 진단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건강검진 받은 서류가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서류 진단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나 그저 실시하고 있죠. 서류 진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서류 진단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네, 병원 진단 인정되고 서류 진단 인정되고 그죠? 방문 진단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류 진단도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건데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차입니다. 3차는 언더라이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터라는 이 직군이 이제 하는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수 여부, 보험 계약 내용 및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적부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3차 언더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는 그 기존의 1차, 2차에서 받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서상 알릴 의무 사항이라든지 모집 보고서라든지 의적 진단 보고서, 그다음에 적부 확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적부 확인이라는 게 뭐냐? 적부는 한도를 넘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심되는 경우, 여성 등의 소지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거를 적부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더라이팅에 이제 4차 어떤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 페이지는 그렇게 1차부터 4차를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어떻게 되냐?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놓고 뭐 환경적, 신체적, 그다음에 문화적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문화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환경적이라는 건 뭘 보는 건지, 신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재정적이라는 건 뭘 보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적 언더라이팅은요, 직업이나 운전이나 흡연이나 음주나 침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환경적 언더라이팅이고요. 재정적 언더라이팅은요, 청약자의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환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경적 언더라이팅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 환경은 뭐예요? 예,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미달체와 우량체 인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이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표준체, 우량체, 표준 미달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표준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언더라이팅은 표준체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으면 표준 미달체
위험이 낮으면 우량채. 그러면 우량채가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미달채가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자, 그래서 우량채는요, 보험료를 깎아줘요. 할인 혜택.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거쳐서 우량한 상태가 입증이 되면 우량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미달채는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고 부담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위, 이쪽 부위는 인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표준미달채는 보험료 할증이 되죠. 근데 이제 할인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미달채의 인수 형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도 있고, 부담보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건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고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딱 놓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보험금 삭감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부담보는 특정 질병을 부담보할 수도 있고요. 특정 부위를 부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정해놓고 그 질병에 관련된 건 모두 안 해드립니다. 아니면 특정 부위는 어떤 부위를 지정해놓고 간이든 뭐 이렇게 부위에 해당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위를 부담보할 수도 있고 그 질병 자체를 부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정 질병의 입원 및 수술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계약을 인수하기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예, 특정 질병 부담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질병의 입원 수술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를 특정 부위 부담보로 한다. 그럼 그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클레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더라이팅은요, 계약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클레임은요, 계약을 인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고객이 보험금, 사고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겠죠? 청구가 일어나면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절차가 바로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의 정의를 보시면 보험금 청구 접수, 사고 조사, 조사건의 심사, 수익자의 확정, 보험금 지급 업무.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클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험 대상자의 위험도 분류하는 건 클레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위험도는 언제 분류해요?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인수할지 말지, 보험료 얼마 받을지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언더라이팅에 관련된 업무지 클레임에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 적부 확인에서 보험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여러분, 적부 확인 어디서 하죠? 언더라이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클레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청약자의 생활환경. 이거 뭐예요? 생활환경? 아까 우리 무슨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더라이팅,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니까 이거는 클레임이 아니라 언더라이팅 영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클레임이 이렇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레임 업무의 의의입니다. 선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클레임 업무를 하고요. 이 클레임 업무는요, 경영 수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죠.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 클레임을 잘못하면 엄청난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영향에 미칩니다. 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면 틀려.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레임 업무 담당자의 요건. 아까 이제 언더라이팅은 전문성을 요하지만 꼭 자격증이 강제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클레임은 그러면 어떠냐? 우선은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경험이라든 조사 기법 등 이런 것들이 좀 터득된 분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관이나 보험 관련 법규를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뭐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클레임의 1차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이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여러분, 1차 담당자 누구였죠? 이거? 언더라이팅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 다음에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FKLU는요, 이것도 언더라이팅 자격증이었고요. 언더라이팅 클레임이든 뭐 자격증이 강제로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